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이 검찰이 어제 민주당 윤미향 의원 이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했죠. 업무상 횡령, 배임, 준사기, 사기 등등 8개 혐의입니다. 물론 일부 무혐의를 받은 것도 있지만 이 검찰이 파악한 개인 횡령 금액만 1억 원을 넘습니다. 자, 윤 의원이 지난 5월에 마녀 사냥을 중단하라 면서 발끈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 참 분색하기 짝이 없죠. 자, 윤 의원도 윤 의원이지만 그를 거들기 위해서 여권 인사들이 쏟아냈던 말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일 세력들의 토착 왜구들의 마지막 발악이다. 당시 윤 의원을 비판했다가 벼랑간 토착 왜구로 몰렸던, 그래서 상처받았던 민주당 당원 지지자들의 넋둘이 어제 SNS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더군요. 하지만 누구 한 사람 아직까지 유감 표명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대정부 질문 이틀째, 오늘도 추미애. 다음은 경찰 다리 물어뜯은 엽기 해경 간부. 마지막 트럼프 바이든 미 서부 산불 놓고 난타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다시 또 푹 주저앉은 시청률, 그래서 어린이 버거 세트로 점심을 때우게 한 어제 시청률과 함께 310 중계석 시작하죠. 예, 오늘 제 옆에는 보도국 정치팀 임소라 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임소라 반장이 또 최근에 드라마에 데뷔를 한 신인 탤런트라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주말에 뭐 JTBC 드라마는 아니고 타 방송 이렇게 드라마를 잠깐 보고 있는데 뉴스가 나오는 장면에서 갑자기 너무나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톡으로 그때 소라야 이거 혹시 너야?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네. 맞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 안에서 이제 기자 역할이 필요해서 네. 제가 잠깐 출연을 했는데 아하. 뭐 얼굴은 안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얼굴은 나올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목소리만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양 반장님이 또 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그 드라마 시청률은 높나요? 0.7보단 높죠. 갑자기 다음 주에 안 나오고 싶구나.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예, 국방부 장관 국회 간 날 국방부 압수수색입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 통일 외교안보 분야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뜨거운 그 문제, 일단 먼저 국방부로 가보시죠. 자, 지금 국방부 청사 모습이 보이는데 검찰이 오늘 오전에 국방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가 오늘 국방부 감사관실,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의 수사관들을 보내서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전산 자료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계룡대에 있는 육군 본부까지 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한 서버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원실도 만약에 압수수색이라면 네. 지금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느냐, 네. 또 했다면 그게 그 전화를 건 사람이 추 장관 본인이냐 아니면 남편이냐, 이거를 좀 규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말이죠. 네, 추 장관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전화한 적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남편이 전화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주말 부부여서 물어보지 못했다고 했고, 그러니까 누군가 전화를 했다면 그 민원을 한 음성 녹취 파일과 그에 대한 대장 기록이 남는데, 그렇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방부에 녹취 파일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걸 입수를 한다면 상당히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오늘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국방장관은 오늘
꼭 참석을 해야 하는 당사자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나가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국방부 청사를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방장관이 국방부에 있을 때 검찰이 들이닥친다라고 예. 하면은 모양새가 굉장히 아. 좋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국회 출석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검찰이 들어간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시 국회로 좀 돌아와서요. 지금 대정부 질문 진행 중인데 정경두 장관에 대해서 뭐 질문이 쏟아질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정리를 하죠. 정경두 장관 어떤 답변을 했는지만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정경두 장관은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군은 투명하게 운영이 된다. 그리고 청탁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고 휴가를 간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 다시 한번 발표를 한 겁니다. 지난주에 국방부에서도 뭐 어떤 법적인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그 입장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 답변의 어떤 연장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일단은 그렇죠. 일단 정 장관이 근데 지지난주였나요? 그때 국회에 나와서 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에 국방부에서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네.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런 국방부의 발표가 있게 하루 전인 9일에 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가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가 민주당 의원들과 워크숍 형태 회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정기적인 회의였고 국방상임위원에게 휴가 관련 법규를 설명했던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를 놓고 야당에서는 뭐 입을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었는데 자, 일단 이 추 장관이 출석했던 어제 대정부 질문 여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야당의 파상 공세 있었죠. 자, 추 장관의 입장이 조금 미세하게 바뀐 과거와 비교해서 좀 바뀐 발언도 있었는데 잠깐 그 영상 보고 가시죠.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입니다. 답변해.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은 지시한 적도 없다는데 그럼 보좌관이 아드님 지시받고 국방부 장관실과 부대에 전화한 겁니까? 그것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수사 지침을 내렸다라고 오해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보좌관하고 통화는 하셨습니까? 통화도 안 하셨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네. 확인을 안 해보셨습니까? 오해를 살까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통화 기록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까? 검찰에서 요구하면? 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추 장관이 지난 1일 예결위에 나와서는 보좌관이 전화한 적 없다라고 앞서 보신 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14일에는 보좌관의 전화를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약간 말이 좀 묘하게 바뀌었죠? 그렇죠. 어제는 이제 제가 피고발인 입장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된다는 입장을 반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추미애 장관이 전화를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뭐 한지 안 한지는 말할 수 없다.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 설령 추후에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게 확인이 돼도 내가 지시한 게 아니라 보좌관이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해명하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죠. 자, 본인이 지시한 게 아니면 보좌관한테 전화를 해서 자네 혹시 내 허락 없이 국방부에 전화한 적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아무튼 지금 임설아 반장이 얘기한 것 관련해서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이 전 보좌관 최모 씨가 추 장관 아들의 부탁을 받고 네. 군에 전화를 했다 이런 예. 내용이죠. 그러니까 서울 동부지검이 최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보도에 따르면요, 이 전 보좌관 최 씨로부터 아들 서 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다. 청탁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최 씨가 서 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서 2017년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최소 3차례 통화한 단서를 포착했다고도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이 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네. 군에 문의를 했다. 네. 그 보좌관이. 네. 자, 일단 그 부모님이 휴가 연장 민원을 직접 넣었다라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 문건에 대한 질의도 어제 나왔는데, 자,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 병가 연장을 위해서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분이십니까?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그럼 제 남편분이실까요?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한 분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논리적으로 부모님이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은 장관님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분이시네요. 통상의 가정 같으면 그렇겠습니다만 저와 제 남편은 주말 부부이고 의원님께서는 엄마 아니면 아빠겠지 이렇게 산수 공식처럼 말씀하시지만 저의 가정은 집에 아들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장관님이 아니라도 우선 누군가는 국방부에다 수사-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엄마로서 미안하지만 아들한테 미안한데요. 국방부 민원에다가 전화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자, 뭐 들으신 것처럼 우리 부부가 주말 부부라서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역시 또 이걸 가지고서도 정치권에서 많은 좀 논란이 있죠. 네, 이제 당장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좀 약간 뭐 패러디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여보, 추 장관님 댁에 전화기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전화기 없어 주말 부부인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못한다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보일러 회사 카피를 패러디해서 추 장관의 발언을 비꼰 거죠. 예.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뭐 주말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걸어서 물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밖에서 볼 때는 좀 뭐 SNS도 있고 예. 전화를 왜 못했을까라는 궁금해하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요. 자, 이 장면까지만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 장관이 이 계속되는 야당 의원들 공세에 발끈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잠깐 보여주시죠. 일초에 그럼 진술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의원님께서는 대정부 질의를 하시는 거지 수사 검사처럼 아닙니다. 질문을 무슨 피의자 신문 하듯이 신문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 예.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의 수사 결과에는 전적으로 승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승복하시겠죠.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불법 청탁 사실이 드러나면 장관직 사퇴하시겠습니까? 불법 청탁이 있으면 제가 이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묵히 계시겠습니까? 지금 의혹 가지고도 그러시는데 제 아들은 피고인도 아니고요, 탈영자도 아니고요. 부정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탈영 용어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이걸 황제 휴가, 황제 근무라고 하는 겁니다. 제 과연 아들은 엄마가 그냥 추미애 평범한 당대표가 아니면 이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제 아들은 그냥 평범한 탈영 황제 그렇게 굳이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 뭐 들으신 것처럼 아들 얘기를 하다 잠시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고 말이죠. 자, 아무튼 지금 뭐 검찰, 뭐 국방부 압수수색도 하면서 지금 수사 속도를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좀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만취 난동도 유분수 헤드라인 보시죠. 만취 해경 감히 날 신고해. 자, 네가 감히 나를, 이건 뭔 소린가 싶으시죠? 제주도로 가봅니다. 네, 지난 9일 밤 제주 서귀포 골목 CCTV 부둥켜 아는 사람들이 있죠? 폭행 장면입니다. 때리는 사람은 현직 해경 간부, 맞는 건 남자 고등학생. 이게 바닥에 주저앉을 정도로 학생들이 세게 맞았거든요. 네, 코뼈가 부러졌고 아이고.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이 학생의 옷 앞섭이 다 뜯어져 있고요. 정말 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미담이 되려면 저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른 현행범이어야 하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30분 전에 찍힌 CCTV 보여주시죠. 자, 아까 그 학생들인데
가방 메고 독서실 가는 착실한 학생들이에요. 예? 어, 자, 여기에 저 화면 뿌옇게 원으로 예, 저 동그라미 친 저 중년 남성. 가까이 가고 있네요. 네네. 아까 그 해경 간부인데 지금 뭔가 계속 좀 그러니까 크게 손짓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훈계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12조인 것 같죠. 네, 학생들을 좀 귀찮아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이고 저 때부터 이제 학생들 발 뒤꿈치를 걷어차면서 시비를 아이고. 걸었고요. 계속 쫓아오면서 시비를 거니까 학생들이 신고를 했겠죠. 예, 예. 그래서 경찰이 왔는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주의만 주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 자, 그런데 돌아갔는데 경찰이 가고 나서 또 주먹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또 두 번째로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 이 사건 묻지마 폭행으로 보고 있다는데 그 이유 들어보시죠. 바로 때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때렸잖아요. 화물차에 일하고 있던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또 바로 연속으로 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묻지마 폭행으로 보고 있죠. 자, 아니 화물차 운전자는 누구예요? 학생들 말고 때린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두 번째로 신고하는 사이에 현장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인근에 있던 화물차 기사를 폭행했는데 예, 예. 아주 큰 부상을 입었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까 경찰이 출동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 경찰관이 여성 경찰관인데 다리를 다쳤답니다. 임 반장이 너무 점잖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경찰 다리를 깨물었답니다. 하하, 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엽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자, 일단 CCTV에 다 저렇게 찍혔으니까 네. 발뺌을 못 하겠네요. 네,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있죠.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 안 기억이 안 난다. 난다. 정말 이 피해자 수만 따져도 학생 4명에 화물기사 1명, 경찰까지 6명이고요. 네. 해경이 직위 해제를 했습니다. 음.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일단 직위 해제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 사건, 부산으로 한번 가보죠. 어제 한 건 더 있었습니다. 자, 준비돼 있나요? 예, 어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 저기 터널 보이시죠? 야, 정말 번개처럼 달리는 저 검은색 고급 외제차. 아, 정말 끔찍한데 네. 예, 저 앞에 가는 오토바이 스쿠터 운전자를 치고 그러니까 160m 정도 거리를 3초 만에 달렸답니다. 세상에. 예, 제한 속도가 50km인 그 도로인데요. 사고 차량 속력이 최소 140km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요. 보통 교통사고 현장에 그 브레이크 밟으면 이제 자국이 남기 마련인데 네. 너무 빨라서 그 흔적조차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뭐 브레이크를 밟으면 끽 하면서 그 스피드 마크가 예. 도로에 남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그게 없었다면 결국 브레이크도 안 밟고 계속 저렇게 쾌속으로 달렸다는 건데 자, 저 미치광이 차량 앞서 보신 대로 그 저 오토바이 들이받고 스쿠터 들이받고 맞은편에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승합차 등등 5대 도합 7중 연쇄 추돌 사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겠죠. 자, 제일 걱정되는 거 스쿠터 운전자 괜찮으신가요? 중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예, 중상자가 2명, 또 경상자가 5명인데 정말 화나는 일이에요. 저 광란의 질주를 벌인 외제차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자, 게다가 저 차량이 법인 소유 차량이래요. 남의 차잖아요. 자기 차 아닌 거잖아요. 네. 도대체 왜 저렇게 미친 듯이 광란의 질주를 했던 건지 사고 직전 상황 그림도 좀 이어서 보시죠. 자, 화면 왼쪽에 사고 차량이 쾌속 질주 휙 가잖아요. 네네. 저 뒤로 바로 7중 연쇄 추돌 사고를 낸 겁니다. 자, 제일 궁금한 거. 네. 저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달렸다면 이건 누가 봐도 저 운전자는 지금 정상이 아니다. 네. 술을 마셨다. 바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화가 나네요. 이 무면허 운전자도 아니었고 음주운전도 아니었고 예. 차 안에서 마약, 대마초를 흡입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막 질주를 하고 있던 상황이 대마초를 흡연하고 난 직후의 상황인 거예요. 네, 그 대마초. 몽롱한 상황 속에서 저렇게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아니, 그러면은 음주를 하고 나서 뭐 면허 취소 상태에서 막 달리는 예, 것만큼이나 네, 아주 더. 위험한
상황이었죠. 예. 와, 그러니까 달리는 흉기였던 셈이죠. 저 차가. 그리고 저 차 안에 있는 가방에서 예. 통장이 100개가 발견됐대요. 근데 그, 요즘에 어. 통장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드물 뿐더러 예. 100개가 통장 안에 있었다니까. 어, 경찰이 아마 밝혀낼 것 같습니다. 통장 요즘에는 다 주로 뭐 인터넷 통장을 쓰는 그렇죠. 예, 스마트 뱅킹을 하죠. 예. 그런데 100개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뭐 아직 속단할 수는 없는 예. 상황이긴 하지만 왠지 약간 좀 냄새가 나죠. 예, 좀 예. 뭔가 좀 법적으로 떳떳지 못한 뭔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아무쪼록 이 다치신 분들 빨리 좀 쾌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당사자는 법에 엄중한 좀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인천 을왕리 이 벤츠 역주행 음주운전자 어제 결국 구속됐습니다. 당연하죠.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을 텐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하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네네. 자, 아무튼 오늘 민주당에서 네. 아주 그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 어. 예,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예. 대만에선 말이죠. 예. 음주운전자는 형광색 번호판을 달게 한다. 그러니까 눈에 잘 띄게 하는 예. 거네요. 그러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형광색 번호판을 단 차가 있다. 저 사람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구나. 주의하자. 예. 주시하자. 좀 예의 네. 주시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은데, 자, 특히나 운전자 어제 구속된 운전자 태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사고 직후에 119가 아니라 변호사한테 먼저 연락을 했고요. 그렇죠. 경찰 조사 도중에는 숨을 못 쉬겠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동승자 그 남성을 만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과 술을 마신 뒤에 그 사람의 법인 차량을 운전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경찰에서는 지금 그래서 세관에서는 혹시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운전 사고 직후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그건 아니다. 예, 차에 타고 있는 모습이 찍힌 CCTV가 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운전을 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제가 저걸 보면서 느낀 생각이 그 영종도가 옛날부터 네. 그 질주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장소로 좀 악명이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저 피해자 사망 피해자분의 따님이 얼마 전에 뭐 글도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청원도 하고 말이죠. 네. 예, 지금도 계속 울분을 토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자, 국민들도 공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남은 의문점 풀리길 바라고요. 두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현장 트럼프가 방화범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자, 캘리포니아 초대형 산불 트럼프가 방화범이다. 미국 서부에서 대형 산불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산불 피해 지역 방문했죠.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로 떠나보시죠. 자, 정말 이런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데 자, 석양이 드리워진 낭만적인 장면 아닙니다. 저거 불길에 휩싸인 불길이 빚어낸 처참한 모습입니다. 자,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피해 면적만 약 22,034제곱킬로미터를 넘어섰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의 5분의 1을 넘어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산불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대피했고 숲과 들판, 마을은 폭발 사고 현장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하늘은 뿌연 유독가스로 덮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잿가루가 비처럼 내리는 상황입니다. 아휴, 참. 우리로서는 뭐 정말 규모를 가늠하기도 힘든데 자,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Wolfpack, just wanted to show you if we make it out of this, what the Mammoth Pools. We are completely trapped. There's fire on all sides, all around us. All the roads are burnt. 자, 지금 저 등 뒤로 보이는 저게 다 불길이란 거잖아요. 아유, 진짜. 하지만 또 저렇게 뭐 살아남은 분도 있지만 뭐 결국 또 안타까운 일을 당한 분도 계시다면서요. 네, 이번 산불로 최소 35명이 숨졌고요. 아직 산불이 잡힌 게 아니라서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상 이변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피해 지역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다죠.
This is one of the biggest burns we've ever seen, and we have to do a lot about forest management. Obviously, forest management in California is very important. Trees fall down after a short period of time, about 18 months. They become very dry. They become really like a matchstick. 자, 뭐랄까요? 왜 나무 안 치웠어? 약간 이런 거잖아요. 남 얘기처럼 예. 하네요,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주정부가 산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처럼 들리는데 산불 피해가 큰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 공교롭게도 모두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패배한 민주당 텃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 뭐 그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그런 분석도 하고 있던데 캘리포니아 주정부 관계자가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런 대형 산불 얘기를 하는데도 트럼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The governor said we've had temperatures explode this summer. You may have learned that we broke a world record in the Death Valley, 130 degrees, 130 degrees. And priority is vegetation management. But I think we want to work with you to really recognize the changing climate and what it means to our forests and actually work together with that science. That science is going to be key. Okay, it'll start getting cooler. You just watch. I wish science agreed with you. Hey, well, I don't think science knows actually. Hey, well, I don't think science knows actually. 야, 만약에 재난 현장에 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 저런 태도를 취했다. 큰일 나죠. 전 말도 안 돼. 네. 아니 아무리 미국이라도 저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아니다, 뭐 남일이다, 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태도인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체결된 파리 기후 변화 협정 등을 탈퇴했고 기후 변화를 거짓으로 규정을 하고요. 예. 환경 규제를 철회하고 기후 변화 위기는 과장됐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산불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두어 달 앞둔 미국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 트럼프 대통령 저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Donald Trump, but if he gets a second term, these hellish events will continue to become more common, more devastating, and more deadly. If you give a climate arsonist 4 more years in the White House, why would anyone be surprised if we have more America ablaze? Unless we take urgent action, it will soon be more catastrophic. 자,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가 방화범이다.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와 각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산불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는 도시보다는 교외 지역에 집중이 되는데 이들 지역 유권자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라는 점도 감안해서 기후 변화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진짜 실시간 댓글창에도 아까 보셨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분들이 지금 계속 글을 올리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산불로 고생하고 있는 미국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돌풍으로 피해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유타주에서는 돌풍에 트럭 수십 대가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그 영상 잠깐 보시죠. 아, 지금 보시면 저 잘 달리고 지금 트럭이 이렇게 갸우뚱 오른쪽으로 기울어서 이게 지난 8일 발생한 사고인데 시속 160km 강풍에 저렇게 트럭 지금 한 대는 이미 넘어졌고 한 대는 넘어지려고 하고 있고 말이죠. 네, 로키 산맥 상공의 눈보라를 일으킨 폭풍 전선의 영향으로 낮 최고 기온 섭씨 30도를 웃돌던 기온이 4도까지 떨어졌고요. 말씀하셨듯이 이 시속 160km의 돌풍이 몰아쳤고 유타주 교통국에서 최소 40대가 넘는 트럭이 넘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가지만 또 아까운 또 인명 피해가 또 있었군요. 네. 급작스런 이 돌풍으로 차량 45대는 뒤집혀서 트럭 기사 4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고요. 또 다른 트럭 기사 1명은 트럭이 쓰러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예, 그 영화 인투 더 스톰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아, 어떤 건가요? 그 이제 토네이도가 막 허리케인 막 이런 게 막 몰아쳐서 그 회오리 바람에 막 트럭이 막 이렇게 막 날아가요. 네. 전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영화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예, 미국의 저런 자연 재난들을 이렇게 외신으로 접하다 보면 정말 미국은 진짜
그 클래스가 다르구나. 제 클래스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빨리 산불이든 저런 허리케인이든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일단 마지막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오후 3시 39분 40분을 향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순위 중계석 한번 돌려보죠. 예,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입니다. 자, 지금 윤미향 의원 첫 번째 검색어로 아까 소개가 됐는데 오늘 정의기억연대에서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그 검찰 수사 기소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내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 검찰 수사를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을 1승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라고 지칭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선 오늘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윤 의원은 당연히 그럴 생각이 없겠죠. 예, 없습니다. 어제 기소 당일에는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듣고 있다가 퇴장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맞습니다. 예. 오늘 국회 환노위 회의에 출석을 했고요. 당직은 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SNS에 여러 게시물을 올려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한 만큼 거취 문제엔 현재로선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임 반장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저는 오늘 밤 뉴스룸에서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